예, 유수봉입니다. HTML5 기본 문서 만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예, 설명을 많이 하면 시간이 늘어나고, 시간이 늘어나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여러분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시간을 좀 딱딱 지키다 보니까, 남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습이고요. 지금 이제 학기 초고, 처음에 시작하니까 그런 틀을 잡느라고 설명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뒷부분은 무엇을 하는 건지만 확인하고 실습만 여러분이 직접 실습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하면서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내가 떠드는 거 있는 거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를 체험해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역할이 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잘 따라와주고 꼭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설명 한 번 듣고 이해 안 됩니다. 타이핑하고 결과 봄으로써 이런 거구나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구나 생각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HTML 태그 힘든 거 아니거든요. 지금 목표는 2주나 3주 안에 3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아니지. 요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에 끝나고 CSS 한 주나 2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요 부분이 다 끝나야 되거든요. 조금 서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 시간에 말이 좀 빠르고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지만 천천히 돌려가면서 보고 실습 충분히 하기 바랍니다. 예, 봅시다. 예, HTML 문서를 만들다 보면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리스트, 그냥 단순 텍스트만 나오기도 하고 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걸 또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목록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리스트 세 종류 있었던 거 기억나죠? 또 이걸 잘 보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 표를 만드는 태그가 바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테이블은 이거 기억하죠? 테이블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이런 거지. 아, 이걸 저 학문적으로 다가서야죠. 일단 표에는 제목이 있죠. 어허. 표 제목, 이 표가 무슨 표다. 그리고 표가 이게 네모난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도 뭐 위에 제목이 표 내용 제목, 이건 전체 내용 제목이고요. 이 줄에 무슨 내용, 요건 무슨 내용, 여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는 위에 제목이 한번 들어갑니다. 요걸 헤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합이다. 또 실제 도안 결과들이 나오죠. 이걸 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 T자가 붙습니다. 타이틀이란 소리죠. 머리가 되는 제목, 발이 되는 제목 이 소리입니다. 음, 그리고 표 내용은 T바디라고 합니다. 이런 태그를 써가지고 지금 내가 정의한 게 제목인지 내용인지 구분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HTML 문서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전체적인 컨테이너. 테이블로 시작해서 슬래시 테이블로 끝납니다. 여기 저기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납니다. 표는 이 안에 표 내용이 다 정리가 돼야 되고요. 표의 제목을 캡션이라고 합니다. 아래 한글이나 또 요즘 비디오는 별로인데 보통 자막 나오는 걸 캡션이라고도 하죠. 또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표나 그림의 제목을 캡션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NK인가 누르면은 그 캡션 편집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표 내에서 제목을 나타내는 건 T 헤드, 그리고 설명은 T 풋, 그리고 표 내용은 T 바디로 구성이 됩니다. 요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지들이 알아서 맞춰서 표시가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쉬운 거잖아요. 쉽습니다. 진짜. 꼭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요거 TDTR이 있는데 잠시만 여기 TR, TD 요 두 가지 명령으로 요 칸들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겁니다. 생각보다 아래 한글 같은 프로그램은 잘 만드는 저작 도구거든요. 그래서 표 만들기도 굉장히 쉽고 표를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또 합치고 끼워 넣고 이게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좀 차이가 있고 좀 HTML에서 좀 텍스트만으로 하니까 좀 번거로운 것도 있습니다. 음, 하여간 태그가 되게 많네요. 이런 거 염두에 두고 실제 샘플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이블로 시작해서 테이블로 끝난다는 거, 표를 구성하는 요소는 전체적인 내용, 제목, 그리고 표 안에서 표 제목, 그러니까 표 머리글, 바닥글 역할을 하는 제목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 근데 이건 또 뭐지? 이거 줄여 쓸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T-헤드는 TH라고 써도 되고, 그 소리 하는 겁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TH만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예.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이블에서 시작해서 슬래시 테이블로 끝난다고 이야기했고요. 표에 대한 제목 부분은 그 T-헤드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정의해도 되고요. 아니면 데이터로 그냥 처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발 부분, 발이 여긴 없네. 그 표 본문 내용은 tbody라고 해서 정의가 되는데, 이 tbody 안에서 사용되는 이 태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때 tr과 td라는 게 있거든요. 표가 이렇게 있으면, 표가 있으면, 이 제목 부분이 아까theader, 밑에가 tput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속에 구성한 요소들이 또 나누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한 줄을 갖다 tr이라고 합니다. tr 태그를 만난 순간에 한 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얘는 슬래시 tr로 구성이 되죠. 여기가 tr이고요. 예? 여기가 슬래시 tr입니다. 한 줄에 대한 거죠. 그러면 이 줄 속에는 칸이 몇 개가 들어가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한 칸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칸을 만들 때 이 한 칸이 td가 되는 겁니다. td에서 슬래시 td가 이 한 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td가 td에서 슬래시 td가 또 한 칸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줄에.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금만 넣으면 목사에 붙여놓기가 되잖아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오케이, 알았어. 뭐, TH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거든요. T 헤드 부분에 줄이 여러 줄일 때, 여기도 TR, TD 씁니다. 근데 TD 대신에 TH라는 걸 쓰거든요. 왜? 제목임을 표시하려고. T 헤드 속에 새로운 줄을 만들고, 거기에 첫 번째 칸에는 이름, 요까지네. TH, 슬래시 TH. 두 번째 칸은 HTML, 세 번째 칸은 CSS로 만들겠다 하면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거죠. TH는 TD랑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한 칸을 만드는 역할은 한 칸을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줄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또 TR을 또 써야 됩니다. 봅시다. 실제 예입니다. 테이블을 이용한 실제 샘플 코드입니다. 챕터 2의 16번째 예제에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표를 나타내는 테이블, 요까지 썼죠. 그리고 캡션, 표의 제목이죠. 제목, 전체 제목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 발 부분, 그리고 내용했습니다. 표에 한 줄, 두 줄, 세 줄이 들어갔죠. 그러면 tr도 세 번이 들어갑니다. 물론 끝나는 부분에 슬래시 tr도 들어가야 되죠. 이 속의 칸이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td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들어갑니다. 네, 나머지 줄도 마찬가지. 만약에 내가 요거를 적지 않게 되면 요게 요 자리가 되는 거죠. 99점이니까. 요 자리가 완전히 빈칸으로 나옵니다. 테두리선도 없이 빈칸으로 됩니다. 직접 돌려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뭐 시간이 되면 써보면 좋습니다. 테이블 뒤에 보더 1, 요 숫자를 0, 1, 2, 3 바꿔보기 바랍니다. 이 테두리선이거든요. 보더는요. 액자의 테두리를 보더라고 하거든요. 네, 보더. 그리고 TD의 컬럼 스팬. 그리고 TD의 이게 로우의 펜인지 로우의 스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건 셀 합치기 기능입니다. 그래서 TD를 하게 되면 D는 한 칸이죠. 근데 거기 컬럼이란 TD에만 씁니다. 컬럼이란 말을 썼으니까 가로로 이렇게 좌우로 합칠 때는 컬럼 스팬이라는 걸 씁니다. 로우 스팬을 쓰면 세로로, 즉 이런 식으로 이걸 합치고 싶다 이럴 때는 로우 스팬을 씁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연습하기 바랍니다. 이거 과제로 낼 겁니다. 과제로 내서 이렇게 표 만드는 거 꼭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테이블, th, tput, tbody에 td와 tr 쓰는 요령 연습해 주기 바랍니다. 표를 강조했는데 꼭 연습을 하고 과제로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걸 좀 보도 잠깐 멈춰 놓고서 그 샘플 예제, 웹프레임 시어션 케어할 수 있는 샘플 예제 불러가지고 좀 수정 좀 해보기 바랍니다. 에러 나는 것도 확인하고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 감 잡아야 됩니다. 이미지를 가지는 표 만들기, 표 속에다 그림 집어넣고 싶을 때입니다. 아직도 표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까지 들어가니까 분명히 내가 과제에다 그림도 집어넣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 할 때는 텍스트 타이핑 쳐서 지금 표 만드는 거 앞에 설명했고요. 여기다 그림 넣고 싶으면 이 전전에 배웠죠. 그림을 집어넣는 태그는 이미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글씨 들어가는 거에 이 이미지 태그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 파일 이름 주게 되면은 그 자리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표인가? 표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지? 표인데 테두리선이 안 보이죠? 테두리선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지? 여기 테이블에서 보더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테두리선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마우스로 쭉 이렇게 긁어보면은
블럭블럭 나누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집어넣어 주는 게 좋겠죠. 보도 1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좋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뺀 거는 나중에 CSS 할 때 설명할까 해서 빼놓은 건데 꼭 여러분 보도 1 한번 지정해 주면 앞에 이제 했죠. 보도든 다운표고 1 그거 넣고도 해보고 빼보고도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샘플 예제 사이트에서 할 때는 그림이 잘 나오는데 여러분 PC에 갖다 놓고 저장해서 할 때는 안 나옵니다. 왜? 이 파일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소스 코드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임의의 파일을 저장하고 그 파일 이름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림 사이즈 이런 거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큰 그림, 작은 그림이 섞여버리게 되면 표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좀 그런 웹페이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꼭 실습을 통해서 익히라고 그랬습니다. 통과. 네, 요번에 하이퍼링크 만들기입니다. A라는 태그거든요. 앵커라고도 하는데 하이퍼링크는 내가 어떤 내용이 있을 때 마우스로 딱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그 기능입니다. 그걸 하고자 할 때는 보면은 본문의 페이지에 보면은 마우스로 클릭할 수 있는 부분은 밑에 밑줄이 나오거나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커서 모양이 바뀌죠. 그 부분인데 그렇게 변하는 부분은 A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슬래시 A로 끝나죠. A로 시작해서 슬래시 A로 끝납니다. 이 속에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에 그냥 텍스트나 그림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화면에 그대로 표시가 되고요. 이거를 클릭했을 때 어느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지 어떤 내용이 표시되어야 되는지는 href 이게 하이퍼텍스트 레퍼런스 이런 의미인데 근데 이 약어 태그의 원어를 꼭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의미를 따지다 보면 개발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가지고요. href라는 걸 하고 는하고 속성이죠. 요 값에다가 URL이라고 적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주소값을 직접 적어달라는 거고요. URL에 앵커 이름, 앵커 이름 좀 이따 설명합니다. 그냥 앵커하면 이렇게 우물정자들의 앵커는 한 페이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 씁니다. 한 페이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갈 때 href에 URL을 집어넣게 되면 다른 웹페이지가 열리는 거고요. 우물정이 나오면 한 페이지 안에 다른 위치로 갈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타겟이란 말인데 요거는 창을 새로 열 건지 현재 창에 표시할 건지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바로 설명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브랭크 하면 새로운 창을 열어 표시하는 거고요. 몇 가지 옵션이 좀 있습니다. href는 이동할 웹페이지의 내용, URL 또는 앵커 이름들을 적는 거고요. 타겟은 링크된 페이지가 표시될 윈도우의 이름, 즉 새로운 창을 열어서 할 건지 현재 창에 표시할 건지 그런 거를 지정하는 용도랍니다. 즉 목표가 어디야? 어디에 표시하고 싶은데 그 소리입니다. 뭘 표시하고 싶은데 URL이고요. 어디로 이동하고 싶은데 이건 앵커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라는 거는 다른 HTML 페이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같은 웹사이트의 다른 페이지로 갈 수도 있고요. 같은 웹사이트의 다른 페이지, 다른 웹사이트의 다른 페이지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얘는 텍스트에도 설정이 될 수 있고 이미지에도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샘플 봅시다. 네, 하이퍼링크 만들기 A 태그를 이용해서 href 속성을 이용해서 하이퍼링크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웹사이트에 있는 웹의 페이지를 할 때, 엄밀하게는 내가 현재 작성한 HTML 문서가 있는 그 폴더에 있는 다른 페이지를 열 때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href 뒤에 따옴표 속에다가 그냥 HTML 문서 이름만 적어주게 되면 그거를 마우스로 딱 클릭했을 때 이 페이지가 열립니다. 현재 페이지가 열립니다. 타겟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나? 맞나 하면 꼭 확인하라는 소리입니다. 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풀로 http 풀로 URL을 적어주면 됩니다. 풀로 URL을 적어주게 되면 그 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장소가 틀리게 되면 앵커를 슬래시 A로 해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누르면 네이버로 가고 이거는 로그인하는 화면으로 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는 네이버란 글씨가 화면에 표시가 되고 이걸 클릭했을 때 일리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림으로 할 때는 여기 그림 이거 설명하려합니다. 여기 화면에 표시된 글자 자리에 이미지 해갖고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이거 설명이니까 안 넣어도 되겠죠? 이미지에서 그림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이 그림이 화면에 표시되겠죠? 이걸 딱 클릭하게 되면 이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한번 꼭 해보기 바랍니다. 샘플 바로 나옵니다. 앞에 만든 문서에다가 그냥 막 이거 긁어 붙여도 됩니다. 이거 타이핑 쳐줘도 됩니다. 그럼 그대로 동작합니다. 꼭 여기 샘플 페이지 안 봐도 된다는 소리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좀 꼼꼼한 친구들은 감을 잡았을 겁니다. 링크가 걸린 A 태그로 묶여 있는 그 텍스트나 이미지에 보면은 아랫줄에 이렇게 파란색 줄이 나옵니다. 링크 텍스트나 이미지는 그 밑에 밑줄과 함께 밑줄과 함께 아니라 파란색 밑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방문했던 링크에 대해서는 이게 퍼플색으로,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보라색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걔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꼼꼼한 친구들 이렇게 쭉 하면서 눌러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문했던 사이트가 처음 가는 사이트는 구분을 하죠. 파란색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데 그것도 다 의미 있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나중에 배우는 CSS에서 색깔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본값입니다. 하이퍼링크의 색깔, 텍스트 색깔을 지정할 수 있구나. 이게 밑줄과 함께 텍스트 색깔도 변합니다. 요거 실수. 과 함께를 그렇게 생각해요. 밑줄 색깔도 변하고요. 또 텍스트 내용도 색깔이 변합니다. 알고 있죠? 예, 하이퍼링크 만들기의 샘플은 18번째 예제거든요. 이거 꼭 돌려서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앞에서는 리스트 기능도 같이 썼습니다. 리스트 써가지고 리스트 속에 여기에 앵커 기능 써가지고 하이퍼링크 걸어놨거든요. 그림을 쓰는 경우로 다 해놨네요. 아니네. 글씨를 쓴 경우, 그림을 쓴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실습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돌려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링크의 타겟 속성 활용. 타겟. 이게 어디에 이 결과를 표시할 거냐가 타겟이라고 이야기했죠. 앞에는 타겟 지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과 같이 동일하게 리스트 속에다가 링크 달아줬거든요. 근데 각각에다가 얘는 브랭크, 언더바 브랭크입니다. 그냥 브랭크 아니죠. 언더바 셀프, 브랭크면 빈칸 아냐? 새로운 창 열고 거기에 표시해줘. 셀프면 자기 자신 아냐? 현재 화면에 표시해줘. 페어런츠? 페어런츠가 뭐지? 부모잖아요. 내가 이쪽 창에서 열어서 이게 새로 뿅 열렸잖아요. 여기서 내가 저기 페어런츠 하게 되면 여기서 누른 결과가 요 창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나를 열어줬던 창,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죠. 나를 연 그 창 위에 창, 상위 수준에 한 단계 위에 있는 창에 결과가 표시될 땐 페어런츠라고 합니다. 탑은 또 뭐야? 이건 제일 처음 거. 우리가 브라우저 보면 첫 번째 페이지 열고 누르면 그 다음 화면 또 열리고 누르면 두 번 또 그 다음 화면 열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럴 때 바로 위에 거는 페어런츠가 되고요. 처음에 열린 창으로 넘어가고자 할 때는 탑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창을 열 때 새 창이 여는지 현재 창이 여는지 또 이전에 열려있는 창이 여는지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꼭 돌려보기 바랍니다. 알았죠? 브랭크, 새로운 창, 셀프, 현재 창, 페어런츠 탑은 이미 열려있는 창, 페어런츠는 바로 직전 창, 탑은 처음에 연 창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백스페이스 누르면 그건 아니고요. 백스페이스 뒷페이지로 가잖아요. 이전 페이지. 그거랑은 또 틀린 겁니다. A 태그의 ID 속성 이것도 뭐야? 아까 앵커라는 말이죠. 앵커는 닷입니다. 닷. 바로 가기 표식을 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라고 했는데 우물정자 쓰게 되면 바로 간다는 얘기 했었죠. 근데 한 페이지 안에 다른 곳으로 갈 때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런 식으로 표시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한 거. 여기 우물정자 이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다른 페이지가 현재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안에 다른. 그런데 갈 곳을 또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때는 그냥 ID라고 적습니다. ID 이렇게 적게 되면 이렇게 태그가 돼서 나중에 href 하이퍼링크가 걸린 거죠. 이걸 딱 여기 서론으로 딱 클릭하면 요걸 찾아서 봅니다. 그래서 화면에 요게 이렇게 화면에 있으면 여기서 여기다 딱 눌렀을 때 하더라도 얘가 맨 꼭대기에 오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화면이 쭉 이동합니다. 이건 보면 되는데 보면 끝나는데 그때 갈 곳 지정은 앵커 ID로 지정을 하고요. 보낼 때는 href로 설정해 줍니다. 앞에서 우리 했던 거 하이퍼링크 설정한 거와 동일합니다. 오케이?
예, 실습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요걸 눌러보기 바랍니다. 그때 이 페이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요 부분은 링커가 됩니다. 링커. 여기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앵커가 됩니다. 여기서 보낼 때는 우물정으로 해서 보내게 되는 거고요. 얘는 맞죠? 여기 href 우물정이 되고요. 얘는 id로 지정을 하죠. id로 해서 이렇게 여기 있다. 여기 적어놨네. 예. href 우물정에 이름 적고요. 얘는 id로 해서 id 인트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보고 얘가 이게 딱 있는 순간에 페이지에서 인트로를 찾아가고 여기 딱 가는 겁니다. 즉 속성이 즉 id라는 속성이 인트로인 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이 만든 페이지도 한번 설정해 볼까요? 이건 한 페이지 이상 나올 때 좋습니다. 조그만 페이지 뭐 별것도 없는데 뭐 한 페이지 반 페이지 나오는 거에서 움직인 걸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예, 봅시다. 예, 아까 앵커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중에 다른 페이지나 다른 사이트로 가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 안에서 위치를 이동할 때 쓰는 걸 앵커라고 합니다. 그때 id란 태그 쓰죠. 이겁니다. 20번째 예제가 를 이용하면 이 앵커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챕터 2의 20번째 예제 요 소스거든요. 돌리면서 요 부분도 확인해 보고요. 실제 코드에는 이렇게 컬러링이 안 되어 있죠. 누르면서 화면을 좀 작게 해놓고 쓰는 게 좋습니다. 작게 해놓고 딱 클릭한 순간에 화면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 화면에서 변합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연 게 아니라 현재 페이지 중에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파일 다운로드 링크입니다. 파일 다운로드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웹페이지 안에서 지정을 합니다. 다운받는 페이지, 파일은 별도로 저장되는 파일이겠죠. 이럴 때 다운로드 받고자 할 때는 href에 그냥 적었잖아요. 요 A 태그 안에 다운로드란 말을 붙여주면 됩니다. 다운로드 말을 붙여주게 되면은 요게 바로 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거 누르면 페이지가 넘어가기도 하지만 누르면 파일이 바로 이렇게 또 다운로드 되는 기능을 그냥 속성값으로 다운로드라고 한 번만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바로 동작합니다. 이거 21번째 예제거든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요 그림들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한번 써봐. HTML 문서도 다운로드가 되고 아래 한글도 되는데 진짜 되나? 해보기 바랍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보면 내가 막 설명도 막 가끔 놓치고 딴 얘기도 하잖아요. 꼭 해보기 바랍니다. 진짜 되는지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래요. 파일 다운로드 할 땐 다운로드라는 속성만 쓰면 되네. 그리고 하이퍼링크 기능을 그대로 이용하네. 그럼 다운로드는 하이퍼링크의 하나의 속성이구나. 앵커의 하나의 속성이죠. 오케이. 인라인 프레임. 이건 또 뭐지? 지금은 요번 주는 태그들을 쭉 한번 소개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로 뭘 만들겠다 보다는 이게 있구나. 이건 어떤 기능을 하는구나. 화면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구나. 이 정도만 본적만 있으면 됩니다. 이 이름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아직은요. 연습을 통해 당연히 외워지거든요. 이 iFrame은 예전 HTML5 이전에 프레임셋이란 태그를 해서 화면을 잘라 쓰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HTML5에서는 그걸 쓰지 않고 iframe이라는 태그를 써가지고 한 페이지 안에 또 다른 페이지, 웹페이지를 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인라인이라는 말이 또 나왔죠. 한 프레임 안에 삽입시킨다. 그런 의미의 프레임 만들기입니다. HTML 페이지 안에 또 HTML 페이지를 삽입하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그 부분을 iframe이라고 합니다. HTML을 또 원래 코드를 그냥 집어넣는 거 아니고요. HTML 문서 안에 특정한 영역에 iframe이란 태그를 쓰게 되면 그 부분에 또 다른 창이 열린다는 소리입니다. 창이 마치 박스같이 열립니다. 마치 한 페이지 같지만 진짜 두 페이지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iframe 뒤에 소스 어느 페이지가 열릴지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설명하죠. 폭은 어떻게, 높이는 어떻게, 그 창의 이름 뭘로 할까? 이거 왜 집어넣지? 아까 우리 앵커 하이퍼링크 할 때 A에 그 타겟이라는 속성 썼었잖아요. 그때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이름을 쓰면 요 요리도 찾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iframe은 시작과 끝이 정확히 설명이 됩니다. 여기 설명 나와 있네. 소스는 코드의 주소, 소스 도큐멘트는 HTML 태그 작성 텍스트 출력할 내용. 이거 안 적어놨는데? 직접 HTML 태그로 작성한 텍스트로서 출력할 내용. 직접 코드를 타이핑에 집어넣어도 된다는 소리네. 문서를 연결해줘도 되고요.
아, 이건 해봐야 되는데. 예, 네임은 프레임 윈도우 네임입니다. 타겟 속성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기능입니다. 이거 많이 씁니다. 중요한 기능이죠. 예, 여기 인라인 프레임 쓰는 거, 아이 프레임 쓰는 거 샘플 제시했습니다. 22번째 예제에 들어 있거든요. 지금 이걸 내가 불러주는 이유는 꼭 돌려보라는 의미로 불러주는 겁니다. 돌려서 보라고요. 그리고 고쳐보라는 겁니다. 예, 한 문서 안에 여기 엑셀 문서 3개를 열어볼 겁니다. 어떻게? 이 자체하고 여기 보면 아이 프레임이 하나, 둘 있죠? 예, 자체하고 얘를 열겠다는 소리입니다. 한 화면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프레임을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이 속에 별도로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여기는 두 번째가 확보가 되죠. 그 속에 아이프레임, HTML, 아이프레임 1, 아이프레임 2가 표시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한 브라우저 창에 웹페이지가 3개가 열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필요에 따라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우리 일반 사이트 들어가면 위에 제목 나오고 왼쪽에 보조 메뉴 나오고, 그러니까 위에 제목 나오고 메뉴 나오고 왼쪽에 보조 메뉴 나오고 가운데 내용 나오고 아래쪽에 연락처 이런 거 나오죠. 이때 하나하나가 다 별도의 페이지지 않습니까? 독립적으로 돌자. 그런 거 할 때 쓰는 겁니다. 아이프레임은 화면을 잘랐을 때 각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정의할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프레임은 이거는 문서가 얘도 있어야 되고 얘도 있어야 되고 얘도 여러 PC에서 할 때는 3개가 다 만들어져서 같은 장소에 있어야지 동작합니다. 네. 그래서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시나. 이 내용을 바꿔버리게 되면 여기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 하나, 둘, 3개 만들어서 얘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얘를 실행시키면은 한 웹에 요거만 나갑니다. 요 내용만 한 페이지 브라우저 하나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샘플 이걸 돌리게 되면 이렇게 3개의 웹페이지가 한 화면에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예, 같은 내용이죠. 아까 얘기할 때 소스 덕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별도의 웹페이지 파일을 갖지 않고 한 웹페이지, 한 문서, 한 HTML 문서 안에 또 다른 HTML 문서를 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즉, 여기다 생으로 다 타이핑에 집어넣어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것도 한번 타이핑 쳐서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소스 덕, 이걸 썼을 경우 소스는 무시됩니다. 오케이? 한번 해보시면, 이건 직접 해야죠. 샘플 없으니까. 꼭 합시다. 예, 이거는 단순한 겁니다. 아이프레임 써서 2개의 신문사 사이트를 내장하기. 이런 건 잘 쓰면 보통 여러분이 컴퓨터를 껴서 메일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문 기사를 읽을 때 보면 매번 주소 타이핑하고 열잖아요. 이럴 때 이 문서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자주 방문한 사이트를 한 방에 다 열어놓고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직접 테스팅하면 됩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예, 브라우저 윈도우와 인라인 프레임의 계층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라인 프레임의 윈도우 이름을 아이프레임에 소스 줬고 이거를 네임에서 이렇게 레프트라고 줬습니다. 나중에 이거 불러쓰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 윈도우와 인라인의 계층 관계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브라우저 윈도우하고 프레임 윈도우는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겁니다. 원래가 부모가 되고 속에 있는 게 자식이 되네. 좀 페어런츠 하면 바깥쪽으로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네. 아까 그랬죠? 페어런츠 윈도우. 용어정입니다. 용어정. 페어런츠 윈도우라면 부모 윈도우가 되고 차일드 윈도우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 윈도우가 되는 거고요. 아까 설명했던 건데 차일드라는 표현 좀 들어갔네요. 부모 자식. 부모 자식은 누가 먼저 열렸나 누가 나중에 열렸냐가 먼저 열리는 부모가 되고요. 나중에 열리면 자식이 돼요. 이거는 먼저 열린 창에 클릭해서 새로운 창을 열었을 때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냥 뉴 페이지 컨트롤 N 눌러서 그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다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름을 줬을 때입니다. 여기 레프트라고 이름을 줬을 경우 나중에 타겟에서 아까는 타겟에 뭐뭐 썼죠? 브랭크, 셀프, 페어런츠, 탑 썼죠. 이건 기본이고요. 사용자가 아이프레임을 열 때 이렇게 이름을 지정했을 경우는 타겟에서 이 이름을 쓰게 되면 그 창으로 결과가 표시됩니다. 진짜인가?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 뭐 레프트 라이트 이건 사용자가 지정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이건 사용자가 지정한 이름이고요. 아까 밑줄 뭐 나온 거 이건 시스템 예약어입니다. 그거 쓰면 안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소리죠. 그냥 거기서 정한 대로만 동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앞에 거는 엮어서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피거 2-204, 요 그림 요거 들어있는 거고요. 얘는 라이트 프레임이거든요.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열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프레임이 하나, 둘 들어가죠. 그리고 두 번째 거 속에는 또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 구조로 되는 거죠. 원래 브라우저 안에 왼쪽 창, 그리고 오른쪽 창, 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얘하고 얘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창은 전자신문하고 매경하고 해서 두 개가 또 나눠지죠. 이런 걸 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여기 이 처음에 열린 게 페어런치인데 얘는 뭐 실체가 없으니까 얘가 되는 거죠. 이 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걸 열고서 전자신문을 누르면 전자신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이때 얘는 전자신문의 부모가 되고 얘는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에이씨, 이 그림 보고 이해해요 그냥. 몰라도 돼요. 나중에 어차피 또 나옵니다. 아직은 2단계까지는 아니고 이런 계층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때 그 이름이 이게 이 페어런치라는 거는 얘들의 페어런치는 얘가 되는 거죠. 얘들의 페어런치는 얘가 되는 거고요. 얘들 입장에서부터 얘들은 차일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름이 좀 헷갈리게 됩니다.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 이름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누굴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사촌이 되기도 하고 삼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한번 돌려봅시다. 예, 아까 얘기했죠. 브랭크 셀프 페어런트 탑 윈도우 이름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 타겟에는 이렇게 다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설명해 놨습니다. 타겟에서 정의할 때 이렇게 해놨으면 타겟에서 이렇게 이름을 주면 됩니다. 그럼 요걸 눌렀을 때 요 창으로, 즉 요게 표시되어 있는 창으로 넘어갑니다. 링크 클릭시 새로운 윈도우를 열는 브랭크, 새 창, 셀프 본인, 이건 부모창. 아까 설명한 내용인데 네,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잠깐 멈추고 중요한 공부할 때 잠깐 핸드폰을 꺼놔도 됩니다. 중요한 내용을 할 때는 동영상도 잠깐 멈춰놔도 됩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합시다. 반복하고 있어요. 예, 앞에서 설명한 타겟 기능 이름 지정하고 타겟으로 불러가는 거 설명해 놨습니다. 이거 24번 예제에 들어있거든요. 요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직접 여러분 마우스 클릭하면서 변하는 거 확인해 보고요. 여기도 셀프 탑으로 바꿔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 레프트 줬죠? 이름도 레프트로 한번 바꿔보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시키면 안 되겠죠. 셀프인데. 자기 자신 써도 되겠는데? 셀프 대신에 자기 자신 이름 쓰면 자기 자신 창이 열리는 거잖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미디어 삽입.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는 쭉 한 번만 훑어보고 태그 이름이 오디오네, 태그 이름이 비디오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태그가 나왔을 때 내 설명은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따라갈 수 있거든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갖기 바랍니다. 오디오는 음악 파일들입니다. 소리. 비디오는 영상 파일이죠. HTML5에서는 HTML 브라우저는 다 제공이 됩니다. 별도의 오디오 플레이어나 동영상 플레이어기, 오디오 플레이어기, 동영상 플레이어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브라우저가 다 보여주고 다 플레이 해줍니다. 그럼 곰 플레이어기 같은 거 설치 안 해도 되나? 예, 맞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다. 여기 있죠? 플러그인 필요 없음. 이게 HTML5의 특징으로 설명했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죠. 액티브엑스나 프레시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겁니다. 오케이? 이런 게 있는 게 미디어 처리합니다. 비표준 미디어 할 때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인베디드나 오브젝트란 태그를 쓰는데 이거 나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디오면은 표준화된 음악 파일을 써야죠. 보통 표준화된 음악 파일이 MP3죠. 표준화된 동영상은 뭐죠? 뭐 무브, AVI 또는 MP4죠. 음악은 3, 영상은 4입니다. 이게 엠팩 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안이거든요. 세 번째 기준은 소리였고요. 네 번째 기준은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엠팩4, 엠팩3 그러는 겁니다. MP3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오케이? 미디어는 이 태그를 사용한다는 거 예제 나옵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비디오란 태그 쓰고 소스가 무언지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열리는
그 화면 창의 크기 여기 지정하면 되고요. 컨트롤은 자동으로 플레이할 건지 내가 눌러줄 건지 이게 있으면 자동으로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요. 없으면 사용자가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동작되지 않는 경우 있죠. 여기 보면 그 내용 뒤에 이렇게 텍스트를 직접 타이핑에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얘가 또는 맞지 얘가 잘 동작하지 않으면 이 메시지를 내보내라는 소리입니다. 동작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내보내라는 소리. 그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해봐요. 없는 거. 즉 실제로 이 파일을 바꿔서 이 파일이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파일이 없다고 나오게 되나? 아니면 요 확장자를 바꿔버리거나. 그런 거 테스트해보라. 이름이 없으면, 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있는데 확장자 이름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 mp4 파일인데 mp5라고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시도해보기 바랍니다. 그런 도전정신, 교양 있는 사람의 자세인 거 알죠? 오케이. 빨리 가야 돼요. 지금 10페이지, 6페이지 남았어요. 예, 비디오 태그의 속성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비디오, 앞에 나왔던 거죠? mp3,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파일에 딱 지정 안 하면 mp4가 지정이 될 겁니다. 그 밖에 웹, OGG 이런 타입도 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안 써봤는데. 그래서 여러 기능들이 있고요. 요거는 필요할 때 하는 거거든요. 오토플레이, 아까 컨트롤 오토플레이 해봤죠? 룹이면 뭘까? 루핑 돌다. 반복 플레이 하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 소리 안 나게 할 때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는 거 알고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예. 예제 25번에 비디오 샘플 들어 있습니다. 요거 나오거든요. 별도의 플레이어기가 없어도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수행이 됩니다. 여기 컨트롤 오토 플레이 지워서도 한번 보고 자동으로도 보고 룹도 한번 넣고 보기 바랍니다. 요거 12초짜리 동영상이거든요. 빨리빨리 줍니다. 그리고 없을 때 진짜 이 메시지가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또 이 소스를 갖다가 긁어가지고 하지 맙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한번 넣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받아도 되긴 되는.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 놓고서 플레이 시켜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아마 어떻게 되나? 걔는 플레이어기가 없으니까 외부에 깔려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아마 에러가 날 수도 있나? 해보기 바랍니다. 다양한 시도 여러분을 발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궁금증을 잘 가져야죠. 오케이? 오디오 태그입니다. 비디오보다 훨씬 쉬운 거죠. 얘도 기본적인 사항은 다 동일합니다. 오디오다 보니까 화면 사이즈를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대신 플레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컨트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동으로 음악을 틀어줄 건지 아니면 반복 수행할 건지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데는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 표시되는 메시지입니다. 오케이? 비디오랑 똑같아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예, 오디오 태그입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있죠. 비디오보다 훨씬 쉽죠. 이 내용 참고로 하고요. 이거 왜 들어갔지? 이거 비디오인데. 이거 무시해요. 이 기준으로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오디오 파일도 워낙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적인 건 거의 다 될 겁니다. 비디오보다 오디오는 뭐 범용성이 있으니까요. 복잡하지도 않고요. 예, 오디오 파일 예제 여기 있습니다. 26번째 에 들어있거든요. 요거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배경음악 쭉 연주되잖아요. 이면에 이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 나면서 컨트롤 박스가 안 나오기도 하는데 컨트롤 박스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자꾸 해야죠. 그런 호기심과 창의력은 발상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발전시킨다고 이야기했죠. 오케이. 끝인 것 같아. 예, 좀 급하기는 하지만 이 뒷부분이 좀 빨리 지나온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부분에서 천천히 나가면서 기본 구성이라든지 활용법을 설명을 했고 뭐 충분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감은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태그를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문법상 옵션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검색하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을 학습하고서 평가할 때 암기력 테스트는 하질 않거든요. 응용력, 창의력 테스트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외워서 쓰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쭉 한 번씩 직접 해보고 돌려보고 고쳐보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었지라는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었었지 하고서 검색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시대가 변했어요. 이거 먼저 외워서 해. 위자드가 다 제시도 해주는데. 알았죠? 우리가 추가로 한 것 중에 웹페이지에 이미지 표시하는 거, 하이퍼링크 삽입하는 거, 인라인 프레임, 아이 프레임이죠. 많이 씁니다. 오디오, 비디오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HTML5 기본 설명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